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여러분. 2025학년도 의치안약수 정시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입시적인 영향들이 많이 파급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변화에 이어서 지금 입시에서도 지금 의대가 상당히 이제 증원이 되면서 상당히 입시 전략도 많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입시 데이터가 지금은 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너무 연연하면은 입시 전략 자체를 세우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들기 때문에 변화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참고를 하시고 입시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메디스카이랩의 윤한울 대표고요. 지금 현재 의치안약수 그리고 스카이 최상위권 컨설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계열이라든지 의약학 계열 관련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정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데이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입시는 3D 업종이 맞다. 숫자를 갖다 조금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틀린 게 발견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데도 상당히 데이터 보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들이 나가긴 하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내는 데이터들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 100분위를 계산을 해보는데 100분위 평균이 100이 넘습니다. 100분위 평균이 100이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직접 문의도 해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그 자체 전형에서 굴렸던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그냥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잡는데 활용을 하시지 그걸 맹신해서 진행하시는 거는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25학년도 입시 전형의 특징과 전략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학 계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 패턴, 주요 대학과 그 다음에 전체 대학의 어떤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죠.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던 그런 추이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수시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대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 보다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그 인원폭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수시에 대한 비중이 좀 올라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뽑고 있습니다. 올해 특징으로 본다면은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논술 전형을 도입했다는 거, 그로 인해서 학종 전형에 대한 인원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특히 이제 지원율 같은 경우에도 학종으로 지원할 인원들이 논술로 많이 지원을 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서영고, 서성안까지는 학종에 대한 전형에 대한 지원율이 높아졌는데 경쟁률이 조금씩 높아졌는데 고대만 학종 비율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조금씩 이제 희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특징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종이 불공정하다. 그래서 수치 중심 또는 정량평가 중심의 여러 가지 입시 제도를 좀 확대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됐고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대학의 수능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와는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고1부터 바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입시를 좀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대4 비율로 가지고 있는 수시 정시의 레시피가 상당히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이제 모집 단위별로 고교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고 지금 아마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대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이제 학생부를 보겠다라고 덤빈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학생부에 있는 구성, 그러니까 과목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세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으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맞냐.
단순하게 이제 점수가 높아가지고 무조건 넣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세대가 정시에서 이제 학생부를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기 전까지 사전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에도 급작스럽게 그 당해부터 이제 인원 증가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대학 정원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됐고 올해도 이제 의대 정원이 증가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뭐 주로 첨단학과 분야의 인원들이 많이 개설이 됐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인서울의 주요 의대와 겹치지는 않겠지만 지방 의대와는 상당히 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대랑 그다음에 첨단학과가 붙었다. 근데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의 어떤 첨단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취업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의대를 갈 것인지 아니면 첨단학과를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의대에 대한 희망은 상당히 좀 높기는 하지만요.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IT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노벨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을 AI 전문가가 수상을 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의대에 대한 열풍은 여전하지만 첨단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IT에 대한 열풍도 같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방의대하고 첨단학과하고 이 두 개가 붙었을 때는 상당한 고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과들은 이런 어떤 뭐 서울대 뭐 일반학과면은 고민 없이 그냥 지방 의대를 가겠지만 만약에 이게 첨단학과다라고 하면은 내용이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6학년도부터 연대가 이제 입학 전형 사전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학교 폭력 동시에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8학년도 이때부터는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서 대입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수능 같은 경우에 사실 이과 수능이 아니라 문과 수능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수능 백전형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의대나 아니면 뭐 스카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과 수능으로 변별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문과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의학 계열이나 아니면 IT 계열 교수님들이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 만점자를 기꺼이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다른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시는 사실 이제 수능 백전형은 좀 많이 사라질 것이다.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올해에도 변화가 있었듯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 지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수능 점수 이외에 정성적인 평가들을 계속 이제 집어넣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대 정원 증가가 입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숫자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응시인원을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뭐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쭉 이제 졸업생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뭐 한 20% 정도 됐던 인원들이 2024년도에는 31%까지 증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로 본다면은 졸업생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시 입결을 분석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어떤 입시이기 때문에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학생들이 한 반수, 한 50% 가까운 합격 인원 비율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떨어지면서 거의 한 40%까지 주저앉게 됐고요. 거의 60%에 해당되는 N수생들이 서울대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편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거의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졸업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의대 입시나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해봤을 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진짜 수능을 씹어먹을 만큼 성적이 되게 잘 나오던 학생도 실전 수능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애가 되게 겸손해져요. 그만큼 원했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재수생들하고 재학생들하고 수능 격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학생들이 뭐 의대 정시 입시까지 넘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정시까지 넘어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시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로 넘어가는 게 사실 재학생들에게는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이 상당히 좀 수능을 어려워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재수생들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 수능에서의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25학년도 수능 특징을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어랑 수학만 일단 해볼 거고요. 지금 보면은요, 2024학년도 여기 주황색 라인이죠. 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은 표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은 표점이고요. 지금 보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좀 넓습니다. 최고점, 그러니까 표점 최고점이 150점 가까이 나왔던 그런 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했을 때 변표가 두루두루 좀 넓게 퍼져서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엿보였습니다. 2023학년도 그냥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위권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했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2023학년도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상위권들의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만점자부터 이제 중상위권으로 넘어가는 라인이 작년보다 좀 가팔라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1, 2점 차이가 상당히 큰 표점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고요. 100분이 뭐 1, 2 내지는 0. 몇 % 차이가 상당히 큰 표점 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1점이라도 더 높게 나온 친구들이 변표가 상당히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도에 비해서 중위권대, 그러니까 120점대에서 105점대까지가 월등히 많이 인원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학 성적은 상당히 좀 스테이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상위권들이 다 나오죠. 대신에 국어를 잘 치느냐 못 치느냐에 따라서 얘가 IT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의학학 계열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밀조밀한 상황에서 실수를 좀 덜한, 국어에서 실수를 좀 덜한 학생이 그래도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일단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위권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과의 갭이 있다 보니까 리그가 좀 두 개로 나뉜 편이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도 지금 보면 수능 분포가 정확하게 뿔이 두 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수생들, 그러니까 뭐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쉬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체감적으로 되게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난 놈과 나지 못한 놈의 어떤 갭차가 상당히 좀 큰 과목이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이제 입시 결과, 특히 수학에서의 결과는 그런 리그가 양분화된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뿔이 두 개가 나타나는 그런 분포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항상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안정적인 성적이 나온 학생, 그리고 국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수를 덜한 학생, 이런 부분으로 일단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국어에서 실수를 좀 했다 하더라도 사실 국어에 대한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사실 표준 변환 점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얼마나 더 커버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능 정시, 의학학 계열, 특히 의대에서 이제 충원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작년 결과고요. 이제 충원 인원하고 이제 모집 충원 인원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그 입시의 핵, 모집 충원 인원이 빵명이 나오는 서울대입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직윤이나 일반이나 일단 붙으면은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뭐 최고 상위권 학부니까 당연히 빠질 리가 없죠. 그래서 모집 인원대로 그대로 충원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서울대에 붙은 39명이 가군과 다군도 원서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 다군에서 이제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서울대를 쓰는 애들은 주로 5대 의료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대, 카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울산대 여기에 주로 넣고요. 일부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인서울 이제
의대를 이제 넣게 되죠. 자, 요 학생들까지 이제 충원 인원을 계산을 해봤을 때 37명, 즉 서울대의 모집 인원만큼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백, 그러니까 모집 인원에서 충원 인원 그대로 이제 연대, 카대, 성대, 울대, 고대 한 대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나군에서 경희대와 중앙대, 이화여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충원 인원이 나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게 한 176명 정도 되고요. 이 인원이 연대, 카대, 성대, 울대 요 인원들 전체 인원과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11명 정도의 어떤 인원이 생기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해서 충원이 되느냐? 그 인하대와 순천향대 다군에서 이게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눌러붙기 때문에 요만큼의 인원이 또 다군에서는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충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 갈놈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1등부터 전국 400등까지 어디를 갈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 수능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함이에요. 지금 내 위치가 몇 등쯤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학교 정도를 갈 수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시 컨설팅 할 때 저는 좀 재미가 없는 게 반전이 없어요. 반전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4.0 내신에 뭐 그래도 인서울을 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렇죠. 숫자로 보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능력치들이 있는 건데 정시 같은 경우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변수는 있죠. 이제 이른바 심리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실경쟁률, 예측 경쟁률을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 이제 정시 전형 학교 지역별 인원 변화 요거 카운팅 하는데 제가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입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마다 분류 기준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수집하다 보면은 이게 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데이터를 산출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의치한약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80명 가량이 늘었습니다. 280명이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의대가 328명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른 과들은 오히려 이제 수시나 특히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교과 비중이 높은 지방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학생부 교과나 이런 부분을 넓히고 정시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서울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2024학년도에 정시 인원 증원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에서 2025로 넘어갈 때는 정시 인원에 대한 증가가 그렇게 큰 것보다는 뭐 다른 전형에 대한 배분이 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대는 328명 그리고 의치한약수가 280명이 증가를 했는데 서울만 딱 놓고 보면은요 의대가 24명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의치한약수가 34명이 빠진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자, 특히 이제 한양대의 감소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부터는 이제 인원 증가가 시작이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예과만 이제 105명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충북, 강원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제 증가를 약간씩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북 지역에서 상당히 좀 증가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부울경이 생각보다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 부산대가 좀 의대 정원을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액션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을 갖다가 온전하게 반영을 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부산대가 크게 증가를 시키지 않다 보니까 부울경 지역은 생각보다는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예. 뭐 수시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높으면서 교과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 그런 의대 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구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정시에서 그렇게 큰 인원 증가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수시 교과 전형 이런 쪽으로 많이 그걸 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올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인재 교과 전형을 신설을 33명을 하면서 그렇게 인원을 모집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지방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15개 대학처럼 정시 수시 비중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지가 않다 보니까 수시 교과 쪽으로 많이 돌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요. 이미 수시 교과가 많았던 학교들은 이제 수시 종합을 많이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을 보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다 합쳤을 때도 뭐 증가 인원폭은 뭐 정시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광주,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도 의대에서의 어떤 그 최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한 편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능 정시를 갖다 넓혀버리면은 타 지역의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측면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정시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수시 교과 이런 중심으로 전형을 설계하다 보니까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까지도 인원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생각만큼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 계열 정시 전형 한번 세세하게 학교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뭐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폭 증가폭이 좀 컸었지만 나머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또는 뭐 약간 왔다 갔다 줄이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카대 같은 경우에 뭐 수학이 40% 상당히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서울대도 40%로 상당히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된 거는요, 35 이상 비중을 가진 내용들만 좀 빨간색으로 쳐놓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인원 변동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가 의예과 자연계열에서 5명을 감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3명이 줄어들었고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16명 좀 큰 폭으로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제 의대를 노리느라 최상위권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대 정원 증가의 여파로 요새 다들 파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전공의들은 거의 뭐 파업에 들어갔고 지금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맹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죠. 그래서 재미삼아서 수능을 쳐봤다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있고요. 심지어는 지방 의대를 다니면서 이제 수능을 친 학생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지방 의대를 다니는데 딱 고만한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은 못 먹어도 고다 이러면서 이제 질러 보겠죠.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경쟁률과 예측 경쟁률을 한번 보시고요. 그것보다 심하게 많이 튀어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상위권 중에서 이제 들어갈 애들은 다 이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심하게 튀어 오르는 경쟁률을 가지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미터 참고 삼아서 하시라고 제가 뒤에 이제 산출을 했었죠. 자, 여기에 2025 경쟁 2025 경쟁 그리고 2025 실경쟁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경쟁은 충원율을 포함시켜서 경쟁률을 재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라서 경쟁률을 바로 이제 지원 인원 뭐 경쟁 지원 인원, 선발 인원 이런 식으로 경쟁을 뽑은 게 아니라 충원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 경쟁률이 얼마냐 이 부분을 한번 산출을 해본 거고요. 지금 인원이 증원된 학교들은 증원된 인원에 따른 예측치, 그러니까 작년 지원 인원이 그대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게 정확하게 딱 맞겠다, 이게 딱 예측이다, 이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의대 정시 전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수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단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혹시 뭐 지원하는 대학이 있으시면은 그 대학의 수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경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죠. 카대 같은 경우에 본래 이제 2024년도 경쟁률이 3.03이 나왔는데 추합 인원까지 포함한 실경쟁률은 2.04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처음에 경쟁률은 6.64지만 작년에 실경쟁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1.5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인원들이 좀 많이 돌았죠. 147명이 충원이 됐고, 뭐 예년에도 2023 그리고 2022 연도에도 충원 인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136명, 109명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보험 성격으로 많이 넣는다. 그런 특징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입시권에 계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또 있죠. 그 학교는 두 개로 나뉜다. 실제 지원 대학이 있고 보험용 대학이 있다. 그래서 보험용 대학들은 좀 많이 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붙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의대에서만큼은 상당히 좀 보험용으로 많이 넣는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충원 인원이 빵명입니다. 빵명. 만약에 충원이 생겼다. 그럼 뉴스에 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12명, 8명. 뭐 소수 인원이지만 그래도 충원 인원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인문으로 나누어서 대대적으로 이화여대는 인문계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랄할 정도로 상당히 수능 컷이 좀 높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뭐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 뭐 인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인원수의 증가 혜택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정시 인원이 좀 너무 적게 뽑다가 그래도 일정 수를 뽑다 보니까 제가 뭐 실경쟁과 경쟁을 갖다 뽑았을 때 상당히 좀 수치가 의대스럽지 않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제 수치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라. 한마디로 성균관대 지금 뭐 2025 실경쟁 그리고 2025 경쟁률 예측에 있어서 0.82, 0.63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1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인원 증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 5대 의료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 경쟁률과 이 실경쟁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청하고 강원 쪽입니다. 인원 변동들이 조금씩 있죠. 아마 변동이 이제 증가하는 쪽은 아마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고요. 감소하는 쪽은 마이너스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대부분은 이제 증가를 했죠. 특히 많이 증가한 학교가 충북대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29명을 증원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뭐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신설로 지역 인재 전형을 10명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을 이제 5명 이제 줄이고 면접을 이제 신설했는데 한림대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전형의 학교입니다. 강원도 지역이 좀 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민사가 있다 보니까 학종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지고 민사 애들을 땡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사고 중에서 이제 한림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인원 변동들이 이렇게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단국대 천안의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레시피가 조금 바뀌었죠. 국어가 20에서 25로 백분위가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수학 비중을 조금 뺐습니다. 40에서 35로 떨어뜨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상당히 좀 조밀조밀하고요. 수학이 그래도 변별이 조금은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이 되게 좀 조밀해질 수 있다. 치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에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제 군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노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충원율 봤을 때 좀 높아 보이는 학교가 단국대 천안 그리고 순천향대입니다.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 충원율이 496%까지 치솟을 정도로 상당히 좀 충원 인원이 많죠. 특징이 왜 그러냐? 다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추합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입결 자체가 100분이 평균이 100이 넘어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자기한테 좀 유리한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좀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 지역.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신대 교과 전형이 상당히 좀 많이 넘어졌죠. 제가 이제 강남인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2점대까지 뚫릴 것이냐. 일단 제가 눈으로 확인한 학생은 1.8인데 1차를 뚫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수능 최저 통과를 못해서 떨어진 측면이 있었죠. 자,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 변동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둘 다 줄었고요. 보나마나 어디에서? 수시에서 아마 증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군에서 5명밖에 뽑지 않았죠. 워낙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15명을 올려놨고요. 변동사항 같은 경우 동아대 같은 경우에 수학 지정을 폐지를 하고요. 수학 기미 과탐에서 가산점을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뭐 윗돌께서 아랫돌 빼는 뭐 이런 형태죠. 사실 뭐 수학 지정을 하거나 또는 뭐 거의 대부분 의대들은 수학 지정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시에서 조금 말이 많습니다. 학업 역량 평가 20%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학업 역량 평가의 영향인지 울산대를 붙었는데 부산대를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뚜껑은 또 다시 한번 열어봐야 알겠지만 학업 역량 평가 그러니까 부산대가 사실 뭐 교과 중심으로 많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과연 비교과에 해당되는 이런 학업 역량 평가를 과연 제대로 굴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의구심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잘 골라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안 하던 걸 하는 바람에 갑자기 좀 어색해졌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능 자체가 사실은 뭐 작년처럼 이렇게 변환 점수 폭이 딱 이렇게 나와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학업 역량 평가 20% 이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산대 의대 지원은 좀 망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인원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학업 역량 평가 20%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요. 자, 경상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둘 다 과탐과 이제 수학 가산점을 폐지를 하고 대신에 수학 기하 미적을 필수로 신설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결을 대충 보면은 고신대 같은 경우에 이제 다군이죠. 자, 다군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했고요. 고신대 같은 경우에 충원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의대 중에서 고신대가 상당히 좀 선호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위치상도 영도 저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되게 좀 외곽진 곳입니다. 그래서 대충 다른 의대 붙으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군에서 이제 모집을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충원율이 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80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도 400%가 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3개년 입결 평균을 보면은 대략 한 95%, 96% 여기에서 이제 수렴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 입결 기준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최종 등록자 기준 70%를 주로 중심을 하고요. 간혹가다가 이제 등록자 80% 기준인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70%나 80%나 다 분포가 좀 이렇거든요. 한 70%, 80%까지는 좀이래요. 대신에 이제 80, 9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텀이 커집니다. 점수폭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참고할 사항이지 커트라인 문 닫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사실 그때그때 케이스를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뭐 변동사항이 그렇게 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인 인원 증가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 전형을 6명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명대 같은 경우에도 20명을 좀 인원폭이 큽니다. 지역 인재 전형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시 인원,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뭐 상식적으로 본다면 하락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수능 응시 인원을 봤을 때도 재수생, 특히 이제 의대를 노린 재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올해 과연 떨어질 것이냐, 그거는 한번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원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영남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지정을 좀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자, 입결 충원으로 봤을 때 대구 가톨릭대가 515% 상당히 좀 많이 돌죠. 역시나 이제 다군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주로 이제 입결에 자신 없는 학교들, 그리고 좀 입결을 공개하면은 정말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결을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 다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를 지금 안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 이제 동국대 와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군에 있다 보니까 300%, 200% 다군치고는 상당히 충원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전북, 호남 지역하고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조선대가 또 변화가 있었죠.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나군에서 서울대나 이화여대나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서울대라고 하는 가장 큰 학교가 있다 보니까 서울대보다 약간 낮은 뭐 연고대나 뭐 이런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가군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학교들이 이제 나군에 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대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나군으로 지금 옮기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남대가 지역인재 전형 11명을 이제 충원을 더 했고요. 증원을 했죠. 전북대와 제주대가 8명, 9명씩 이제 전형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가 지역인재 전형에서 8명을 증원을 했고요. 제주대가 9명, 그리고 제주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6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군이 없잖아요. 다군이 없다 보니까 충원이 막 몇백 % 이렇게 돌지는 않습니다. 고만고만하게 돌고 있고요. 지역인재 특히 이제 전북대 의예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 거의 돌지 않죠. 거의 돌지 않고 그나마 좀 높은 데가 이제 전남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189%. 그러니까 지역인재가 아니라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원을 했다가 뭐 인서울의대 붙으면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충원율이 비교적 여기서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개년간 뭐 평균적으로 충원이 뭐 30명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치의학 계열입니다. 자, 치대는 일단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요 대학들 뭐 드문드문 있는 편이고요. 자, 일단 경희대 같은 경우에 수가 지정 폐지, 그리고 가탐 가산점을 신설했다. 이 부분이 좀 변화 사항이고요. 자, 연대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국대 천안 레시피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부산대 치대 같은 경우에 올해 미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전에서 이제 학부 과정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수시에서도 선발을 하지 않았고요. 정시에서도 올해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치의학과로 해서 이제 선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충청, 강원, 영남 해서 이제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학종 같은 경우에는 치대가 상당히 좀 틈새 시장인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치대 이러면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내신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좀 덜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충원 인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강릉 원주대가 상당히 좀 충원이 많은 편이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에서 상당히 좀 충원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산대 같은 경우에
치대하고 한의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시에서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워낙에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그렇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부산대 치대를 하나 걸어놓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원율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의학 계열, 광주 호남에서 있는 치의학 계열입니다. 변동사항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뭐 원광대에서 이제 수학 지정을 뭐 폐지했다, 뭐 이 정도고, 치대, 뭐 의대에서 변화가 상당히 좀 있었던 반면에 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 작년하고 뭐 유사하다. 뭐 인원수 변동만 소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일단 숫자만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남대 같은 경우에 충원율이 한 350%. 그러니까 각 치대 중에서도 국립대 치대, 지방에 있는 국립대 치대들이 비교적 보면은 충원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특히 이제 일반 전형에서 지균보다는 일반 전형에서 그런 틈새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학 계열. 정시 전형이죠.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한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입결을 공개하는 걸 상당히 좀 꺼리는 분위기들이 좀 많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좀 유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변환을 해서 올린다든지, 전혀 내용 자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데이터를 내놓는다든지, 뭐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자체 이제 보정 점수를 갖다 올려놔 가지고 이 역계산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골라내는 만큼 골라냈는데 골라내지 못하는 학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 어디가 있는 내용을 갖다 그대로 일단 소개는 시켜드리고요. 자체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의대 같은 경우 경희대 한의대 뭐 대표적이죠. 근데 수학 지정 폐지하고요. 과탐 가산점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보면은 이제 통합적으로 사회과학 뭐든 이제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자율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들이 많이 수학 지정을 폐지를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산점 때문에 이거 뭐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지원자가 뭐 의대를 갖다 이렇게 넣을 수 있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문과 지원자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애당초 이제 탐구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과에서도 한의학 계열의 지원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다. 이렇게 뭐 이미 뭐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동의대 같은 경우에 4명 선발, 대전대 같은 경우에 뭐 5명 선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소수 인원들을 뽑고요. 동국대 와이즈 같은 경우에 수능 전형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2명 뽑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전형이기도 하고요. 쪽박 아니면 대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형 1, 2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입결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뭐 상당히 좀 많이 돕니다. 특히 상지대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선호도를 많이 보죠. 상지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선호도가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군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군이 역시나 상당히 좀 인원들이 많이 돌기는 하고요. 419%, 407%, 이 정도로 인원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역시나 경희대, 한의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충원 인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 인문 같은 경우에도 충원 인원이 1명이죠. 자,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전용 같은 경우에는 충원 인원이 정말 빠지지 않는다. 뭐 다른 문과, 뭐 연고대나 뭐 이런 쪽 섞어서 넣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희대 한의대를 나군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연고대를 넣죠. 연고대를 넣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고민하다가 한 명씩 이제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붙으면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학교를 다니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 한의학과 유형 2 같은 경우에 수능 전형 다군이기 때문에 순환이 무려 925%에 달합니다. 자,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한의대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지금 한 200~300명 가까이가 의대에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전부 다 이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은 한의대가 상당히 좀 이제 연고대권과 상당히 좀 많이 좀 같이 잠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격대가. 그런 부분이라 지금 100분이 나온 입결 자체가 뭐 작년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대전대 한의대입니다. 이거 대학 어디가에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2024학년도 입결이요. 392, 39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100분이 입결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학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튀는 데이터들 제가 일단 데이터 분석하면서 잡아내긴 하거든요. 근데 몇몇 데이터 못 잡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서 일단 원본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 등이 있는데 뭐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대학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석대하고 원광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원수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석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 뭐 신설, 뭐 이런 부분들, 요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보면은 입결 같은 경우에 동신대 같은 경우에 역시나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학교다 보니까 충원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자, 240%까지 충원율이 돌고 있고요. 자, 2025학년도 약학계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약대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약대는 일단 지방대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정량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의치한 약수 중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대들이 약대를 다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솔이다 보니까 역시나 인원 변동, 뭐 약대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과로 땡기면서 인원이 오히려 줄어든 측면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변동사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수학 지정 폐지하고 과탐 가산점을 신설하거나 또는 과탐 한 과목을 필수로 잡는 뭐 숙명여대 같은 경우,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 연대약대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가 지정 폐지, 그 다음에 과탐 가산점을 신설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톨릭대에서 뭐 영어 가산점에서 감점으로 갔다. 어차피 뭐 받는 점수는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약대 같은 경우에 수가 지정 폐지하고 과탐 가산점 신설을 한 데다가 레시피가 조금 달라졌죠. 국어 비중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수학 비중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다. 조밀조밀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결 같은 경우에 지금 약대 충원이 뭐 연대약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높죠. 그러니까 사실 연대약대가 이제 보험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나군에 이제 서울대나 다른 의대를 같이 겹쳐서 쓰는 지원자들이 연대약대를 좀 많이 쓴다. 그래서 연대약대 순환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 뭐 사실 뭐 서울 지역 약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의대 때문에 약대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입결 컷보다 다소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한 200~300명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이 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충청, 강원 같은 경우에 변동사항 보면은 뭐 성균관대 뭐 가산점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에 수가 폐지, 그다음에 과탐 가산점 신설하고 대부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단대천안 뭐 레시피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또 수학 지정 폐지하고 레시피가 조금씩 바뀌었다. 그러니까 수학을 좀 더 강화하고 영어에 대한 비중을 좀 떨어뜨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대,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군이동이 있습니다. 충남대가 지금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제 군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뭐 충북대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워낙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입결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각계열 뭐 순환율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획기적으로 한 400%, 뭐 500% 이런 점수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군 자체가 다군이 없기 때문이죠. 가군 내지는 나군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근데 인원 대비 이제 실경쟁률 했을 때 거의 한 반토막이 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균관대 약대 같은 경우에 2024 경쟁률이 4.8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충원 인원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2.2 정도의 실경쟁률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대학들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실경쟁 봤을 때 충원 인원을 감안한 실경쟁을 봤을 때는 거의 경쟁률이 반토막이 난다.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학계열 영남 지역 한번 보시면은요. 자, 뭐 과탐과 수학 가산점을 폐지를 하고 다시 이제 필수로 이제 신설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경상대 약대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남대 같은 경우에 수학 지정을 폐지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는 가산점으로 돌아가고 누구는 필수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계명대 약대가 상당히 좀 많이 돌죠. 1300%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군이니까 당연히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고요. 자, 가군임에도 불구하고 경성대 약대가 205% 상당히 좀 많이 도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산대 약대는 오히려 42%, 그 정원을 넘지 않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특징들, 그러니까 보험 성격의 학교냐, 그러니까 대략 한 200% 넘어간다 이러면 사실 보험 성격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0% 이내로 들어오면 보험 성격보다는 실지원자들이 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특징과 예측되는 어떤 실경쟁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약학계열 호남하고 제주고요. 변동사항 뭐 역시나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원수 같은 경우에 약대 증원이 조금 있죠.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5명을 더 선발을 한다. 신설을 했다.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석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9명에 대한 정원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약학계열 호남 제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퍼센테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이 상당히 좀 일정한 그런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요. 인원도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커트라인을 계속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건대, 서울대, 충대,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서울대, 그 다음에 건대, 거기가 아니면 바로 충남대로 떨어지는 요런 어떤 드문드문한 케이스를 좀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건국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 수탐 지정 폐지하고 레시피가 조금 달라졌다. 요 부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충남대 수의학과도 역시나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 이동이 있었다. 그다음에 강원대, 경상대 강원대는 가산점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폐지하고 필수로 신설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원 자체는 좀 변동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지방대가 좀 많다 보니까 좀 감소를 시키고 교과로 많이 돌리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 치한약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인원이 늘어날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수시 교과나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이제 입시 선발을 증원을 시키고 오히려 정시에서는 줄이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원만큼 그 이상의 인원이 어떻게 보면 의대에서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커트라인이 떨어지긴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올해는 역시나 의대 진학에 성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이 좀 널널하다. 그리고 어차피 수능 잘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이미 의대에 합격해서 이미 갔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 대한 어떤 경쟁은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대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다만 이제 인서울의대와 지방의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의대는 오히려 더 경쟁이 힘들다. 그러나 의대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은 정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정도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에 자, 경상대 수의대가 400% 상당히 좀 많이 도는 편입니다. 그 보험 성격으로 애들이 많이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충원율이 615%, 상당히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요런 학교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보험대학이냐 실지원 대학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한번 지원에 임해 보심이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입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반적으로 입결은 스테이블한 편입니다. 그냥 한 95%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이 좀 명확한 그런 계층을 보이기 때문에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상당히 뭐 작년하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올해 정시 역시나 이제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도 많았고 이슈도 많고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시 한 타임이 남았죠. 그동안 이제 수능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의대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고등학교 3년 내내 또는 재수, 삼수 하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재수, 삼수까지 해봐서 그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합격증을 들고 열심히 대학 생활을 잘 즐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재학생들 중에서 재학생 학부모님 또는 재학생들이 뭐 의시안약수 정시 전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수능 정시로 가기보다는 최저로 활용해서 최대한 수시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원서 지원 잘 하셔서 입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